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즉각 협정 개정에 나서자는 반면 우리 쪽 입장은 발효 5년간의 효과 분석부터 먼저 하자고 요구하면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시장 환경의 급성장이 예상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도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판로를 확보한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 등 판매처를 다변화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IT 비중 축소 움직임이 단기 그치고 화학과 철강 업종도 출하 증가율이 재고 증가율보다 높아지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을 IT와 화학, 철강 업종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금융업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신규 진입으로 금융산업 내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33포인트 상승한 2365.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41포인트 상승한 644.2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돌아옵니다.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는데요. 반면 개인 홀로 1,700억 원 가까운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모처럼 비가 그치고 정말 맑은 그리고 밝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에도 이런 맑은 하늘이 될 것을 항상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문자 확인하고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이 번호 기억하셨다가 방송 중 또는 방송 전후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 정말 중요한 강연회를 또 준비하셨다고 해요. 9월 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강연회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특별히 선착순으로 모인다는 점을 이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외부에서도 보시는 분들 외부에서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도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수급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시장 보셨나요? 네, 현재는 북한 변수로 약 2주 정도 시간을 좀 낭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 그리고 기아차 판결 두 가지가 이제 주요한 변수로 남아있는데 최근에 지수로는 일종의 혼조세, 방향성 탐색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거시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에서 오늘은 시장 집중 분석을 또 해드리고 또 그 안에 종목도 꼼꼼하게 짚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했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 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은 독인가 약인가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어제 장에도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 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전부터 주주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을 좀 원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고요. 최근에 셀트리온 흐름을 보면은 기관 쪽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장 한마디, 셀트리온 이제 카카오에서 셀트리온도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풀어주실까요? 네, 셀트리온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계속 남아 있는지 아니면 떠날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셀트리온 주주들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수보다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좀 한마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평택 촌놈의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종목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다만 코스닥 전체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업종 불균형 해소가 좀 완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부정적이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대략 코스피에서 환산한다 그러면 시가총액 한 20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됐을 때 시가총액 20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2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뭐 적정 주가 대로 움직인다 그런가 아니면 약간 저평가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미 제가 계산한 벌은 이미 2배 이상 고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됐을 때 현재 누리는 메리트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있다. 또 어떤 그 매수가 유입된다 그랬을 때 사실 우량주 측면에서는 셀트리온이 1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집중 타깃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코스피로 넘어가면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20위권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한 나머지 대형주들은 어떠냐면은 저평가이거나 아니면 적정주가 전후에 선비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2배 이상 고평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코스피의 의약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보면 우량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밀렸다고는 하지만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하고 사실 매수의 경쟁을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전이 과연 이게 호재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과거에 NC소프트하고 NHN, 지금은 네이버로 바뀌었죠. 그 종목들이 코스피 이전에서 메리트가 된 건 뭐냐면 코스피에서 없었던 종목들이에요. 인터넷 업종이나 게임 업종에 코스피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되면서 이제 기타 서비스업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저는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사실 지금 너무 그 업종의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해소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적정주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현재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45,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11만원대거든요. 그러니까 45,500원이니까 대략 한 9만원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억울하지 않은 가격이에요, 절대로. 네, 억울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탑10 종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가 아닌 것만 찾아드릴게요. 뭐냐? CJENM, 로엔, SK 머티리얼즈. 이것만 제약 바이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기업 내용을 보면 시가총액 탑10 종목 중에서 제약이나 바이오가 7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사라지면 사실 조금 더 완화되겠죠. 왜? 시가총액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린다 그러면
셀트리온 종목 자체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게 호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방송 내용을 듣고 계신 셀트리온 주주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분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이전하는 거지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라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해관계가 좀 상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셀트리온이 앞으로 코스피로 이전될지 계속 있을지 그건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팁을 하나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종목의 재료와 등락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를 주식 투자 한 지 5년이 돼도 모르고 10년이 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알려드려야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4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호재 없이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어떤 종목은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악재가 없으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호재나 악재가 나와서 급등락되는 종목의 그 유형을 말하는 건데,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참고하세요. 이건 물론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입니다. 호재가 없는데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뉴스에도 공시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승해요.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호재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계속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호재가 안 나오면 다시 내려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호재가 늦게 발생하는 종목이 있고 빨리 발생하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자. 무슨 얘기냐? 내 종목이 상승했어요. 근데 뉴스나 공시나 특별한 게 없어요. 상승 이유가 없어요.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근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날 던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호재가 뻥 터지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차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당일날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엔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한 종목이에요. 이건 이번 종목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호재가 있으면서 상승한 거나 악재가 있으면서 하락한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 이거는 그날 단기 저점 가능성 높아요. 왜? 이게 정말로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악재가 터졌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장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폭발했다. 이런 악재 같은 경우야 뭐 미리 반영될 게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뭐 어떤 계약건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뉴스 보고 알지만 어느 정도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하락합니다. 어느 날 마이너스 20% 하락하고 아니면 계속 하락 음봉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 악재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호재나 악재가 터지고 혹은 그거 없지만 급등이나 급락이 될 때 여러분들 이 상관관계를 보시면서 좀 더 갈 수 있겠다. 지금이 단기 고점, 지금이 단기 저점. 혹은 이건 추가 하락하겠다. 이걸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이어서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안목과 또 세밀한 내용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셀트리온에 대한 그런 견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코스닥 시장 전체를 보면은 업종 불균형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더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만큼 그 재료에 따라서 등락에 대한 상관관계도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어제장과는 수급이 좀 엇갈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다 순매수를 하는데 종가 직전까지만 해도 기관만 순매수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 순매수해주면서 이제 추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셀트리온과 대형주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120선을 회복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피예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 드려야죠. 네, 보시면 사실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여기서 조금 더 가든 말든 지금은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정하지를 못했죠. 근데 제가 이미 어제 말씀드렸었죠.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기아차에 대한 판결, 이게 아마 나름대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다만 이제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상대적인 변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럼 절대적인 변수가 뭘까요? 북한 변수죠. 북한 변수는 이거는 무지막지한 변수. 이건 정말 이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변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정말 완전히 망가지느냐 유지되느냐 이런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고,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하고 기아차 판결은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북한 변수보다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까지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드려야 되냐면 정확하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뭐냐면 북한 변수로 인해서 한번 급락했다가 반등 나와주고 지금 방향성 없이 그냥 좀 약간 좀 혼조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2주 정도 시간 낭비했다고요. 원래는 8월에 뭔가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2주 정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힌트는 뭘까요? 그렇죠. 제가 한 8월 중순 보자는데 이제는 한 9월 정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이제 상대적인 변수 두 가지가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약간 딜레이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시장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오늘장 정리와 전망도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장의 전망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샘플러스 통해서도 대표님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말 좋은 정보가 많더라고요. 내일은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뭐 투자 전략 별 내용은 안 적었는데요. 사실 저는 투자 전략을 무려 지금 18년째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투자 전략 분량이 진짜 A4로 한 20장도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달랑 한 5줄도 안 내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는 중요하다 싶을 때는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전직 국어기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식 실력은 뛰어나지는 않아도 글쓰기는 자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식 전문가 중에서 저만큼 따라올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여기서 급등이나 급락 나올 건 없다고 보고요. 그냥 짧은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이제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혼조세에 대한 예상을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다케다 제약과 협력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늘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한화가 올라왔습니다. 자회사 리스크 축소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 또한 한화 또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4% 넘는 상승세로 28만 6천 원까지 다시 올라와줬습니다. 자, 대표님, 최고가 30만 8,500원이었는데요. 다시 가까이 올라왔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재료를 자꾸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인상을 받아요. 가장 확실한 재료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분기라든가 반기 혹은 이제 1년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거는 계약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 향상이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대감, 협력 이런 뉴스거든요. 약간 좀 추상적이죠? 협력해서 도대체 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매출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코스피 50 종목 중에서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보이지 않는 매도 관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가 빌빌할 때 나름대로 이건 좀 좋았거든요.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기적인. 그거는 뭐 왜곡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뭔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더 가든 말든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가능하면 신규 매수는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가능하면. 그리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부터 KB금융까지가 탑10이거든요. 여기서 하나하나 읊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밑에 쭉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엄청나게 고평가됐고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군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대모비스부터 하나금융지주까지 이게 또 11위부터 20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유자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일단 많이 올라왔고 다른 종목으로의 그런 관심에 대한 부분도 의견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화가 올라왔어요. 최근에 흐름 정말 좋죠. 오늘은 2% 넘는 상승세로 51,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해외 플란트 관련 비용이 2분기에 선반영돼 따른 리스크 축소와 그리고 변액 보증 준비금 관련해서 이런 손실 우려 해소가 가만히 됐다. 4분기로 갈수록 이익 개선세가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대표님, 하나 흐름 좋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보유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적정 주가가 33만 1,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자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셨습니다. 보시면 지금 주가가 5만 1,000원대인데 적정 주가가 33만 원. 그러니까 아직도 6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개별주였다면 아마 저는 이거 추천했을 겁니다. 왜? 차트가 너무 표시가 나요. 어떻게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표시가 날 정도로 이거는 약간은 좀 아주 작정하고 올리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 차트를 본다면 이게 개별주 차트는 제가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량주인데 추천 안 했냐? 너무 느리거든요. 10%씩 나는데 한 달 걸려요. 현실적으로 이거를 정말로 중장기 투자할 뿐 아니면 못 견딘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홀딩하자 말씀드리면서 추천은 전혀 안 해드렸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유열 막론하고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21선 깨졌을 때 매수하기는 이제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략 35,000원부터 쭉 올라온 거니까. 근데 만약에 61선만 깨져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33만 1,000원인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오늘 상승대도 보였지만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금호타이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보니까요. 풍력과 게임 종목은 올라갔고 타이어 업종 종목들이 좀 하향세를 보였거든요. 자, 금호타이어 오늘 4% 넘게 빠진 6,4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금호타이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금요일 방송 통해서 언젠가 출자 전환 회사들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금호타이가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이제 금융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자 전환이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적정 주가로만 본다 그러면 13,700원이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맞아요. 근데 변수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출자 전환된 회사는 제가 어떻다 그랬죠? 해당 금융기관이 만약에 이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손실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영 정상화를 시키고 살려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 지분 있는 게 그냥 휴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 뭐냐 그러면 어쨌든
약간 공기업처럼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주주든 법인 주주든 이런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출자 전환 돼가지고 그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고 한데 이게 뭐 아무래도 좀 그 전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해주세요. 현재는 가망을 지속해주세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제가 중기 투자로 추천해드릴 생각인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딱 보세요. 참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그죠? 지난번에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됐죠? 그때 5만원 이상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이. 5만원 이상에서 움직이다가, 그리고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최근에도 뭐 보면은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반등 나온 거거든요. 그 위로 또 내려갔는데, 이건 잘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고액을 베팅하면 안 돼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소액은 베팅할 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2억씩 이렇게는 안 되고요. 1, 2천만 원 정도는 한번 베팅해볼 만하다. 왜? 어차피 이 종목이 잘못돼서 내가 날리면 1, 2천이지만 이 종목의 그 최대 주주, 그 다음에 주요 주주인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금액의 손실 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회생만 하면은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옛날에 얼마나 그 기업력이 안 좋았습니까? 그래서 출자 전환 됐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SK그룹에 매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완전히 망가졌던 업종이 있었죠. 운수 창고 중에서 뭐죠? 해운주들. 근데 지금 페노션 어떻습니까? 좋아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금호타이어가 나름대로 이게 그 경쟁력은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금호타이어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매수는 전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다가 언젠가 고액은 안 했지라도 소액은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그 시점에서는 한번 꼭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정말 최근에 앞뒤 흐름으로 세밀하게 짚어주셨는데 관망 지속 후에 저희 방송 통해서 대표님이 또 이런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은 금호타이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웹젠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게임주가 올라왔는데요. 웹젠의 오늘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 넘는 강한 상승세로 18,000원에 안착이 됐습니다. 자, 4분기부터 다양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웹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최근에 그 저점에서 오늘장의 그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를 반복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 잊지 못하느냐? 저는 1년에 한 작게는 2개, 많게는 한 4개 정도 중장기 종목을 추천해 줍니다. 그 조건이 뭐냐? 선절만 아니면 계속 홀딩하라 그래요. 어차피 수익이 난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2개에서 4개 정도는 그렇게 이제 추천해드리는데 주로 이제 개별적으로 맞습니다. 아주 초고량주는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2014년에 실전에서 추천했어요. 그때 6,000원 정도 했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건 묻어두면 언제 가도 간다.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는데, 와, 엄청나죠? 이게 거의 45,000원 육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엄청나게 올라갔죠. 7.5배가 올라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제가 이제 큰 시세 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렇게 고점 찍고 최소 2년 이상 흘러야지 많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시세가 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내려올 때는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한번 다 털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죠. 올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떤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또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중고점 찍고 다시 이렇게까지 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시세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장기보다는 단기 매매 가담해서 어느 정도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젠에 대해서 차트로도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큰 시세를 기대하다기보다는 또 장기적보다는 이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2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은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을 짚어주셨고요. 테마는 낙폭, 과대, 풍력 관련주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대해서는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 짚어주셨고 테마는 낙폭과대 풍력 관련주. 오늘 풍력 관련주 흐름이 참 좋았거든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네, 원래 코스닥은 3대 업종이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사실 살만한 우량주가 없어요. 최후의 보루였던 카카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2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디지털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 경우에 그나마 가장 높은 게임주가 바로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한동안 소외가 됐었는데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는 분명히 단기든 중기든 순환매가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폭력주들이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방송을 매일같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종목을 말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쪽 종목에 세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3대 업종,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4대 업종에 대한 부분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순환매 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점을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적어주시면요.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전후로 또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528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바디텍 매드를 매수가 15,35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전에 보유를 다시 한번 권해주셨는데 갈 듯하면서도 못 가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오늘 15,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가와 좀 비슷한 흐름이기도 해요. 자, 대표님 바디텍 매드 다시 한번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많은 종목을 답변하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제가 그 말씀부터 드릴게요. 보유자는 중립이다. 왜 중립이냐? 지금 확실하게 보유해라, 매도하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매수가는 뭐 훌륭합니다. 현재 가격 대비 뭐 100원 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15,000원대 주식이 100원 차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중립이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어떤 경우든 저가를 이탈한다. 그럼 던지세요. 그럼 무조건 손절하세요. 그러니까 신저가가 기록되면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신저가 기록해서는 안 되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조건 던지시고 16,000원 넘어가면 20%씩 받아도 되지 않겠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주세요. 신저가 기록하면 던지고 아니면 버티자. 그래서 이거는 그 기준만 지켜주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는 지금 시점에 매수가 근처이다 보니까요. 중립에 대한 의견 그리고 덧붙여서 또 설명도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9666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코나아이를 가지고 계신데 35,000원에 물려서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좋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나아이를 2년 동안 물려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12,550원입니다. 자, 대표님, 코나아이를 지금 3만 원대면은 2015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분은 기초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일단 뭐랄까요,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유하는 게 지금 정석이고요. 35,000원대면 여기거든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뭐 저를 늦게 만났으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이게 하락 추세가 시작됐거든요. 하락 추세 시작한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종목을 중기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저가 10% 원칙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인 종목을 중기 홀딩하고 이건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ABC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운 좋으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거의 도박 같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보유인데 왜 그러냐 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저거를 그냥 안 들어가던가 아니면 10% 손절하고 나서 10,000원 이하에서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지금 오히려 수익입니다. 네, 손실 많이 하고도. 근데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그 가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코나이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를 저는 조언 받는 분들한테 9,400원에 매수시켰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홀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9,400원에 매수했는데 이게 뭐 15,000원 갈지 20,000원까지 갈지 30,000원 갈지 저도 뭐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추세는 좋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언젠가 본전 온다 그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온다 한들 그럼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인간답게 살라 그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건 일종의 수단이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래요. 근데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고통받잖아요. 이거를 2년 동안 갖고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 안 남아있겠어요? 이거 엄청나게 손실봤는데 이거 언제 올라가나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요. 사람이 돈이 걸려있는데. 그리고 이게 10,000원이 깨졌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통화 날 때까지 그냥 무작정 홀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답변을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제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부터 배우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세요. 주식 투자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허무하게 날리면 아깝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날고 긴다고 하는 자산운용사들도요. 1년에 플러스 나오는 자산운용사보다 마이너스 나오는 자산운용사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 전문 인력이거든요.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아요. 그런 자산운용사도 플러스 있는 회사보다 마이너스 있는 회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개인이 어떻게 쉽게 돈 벌겠냐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부디 기초부터 닦고 공부를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좀 속상하신 마음에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저희 방송 통해서 차근차근히 주식에 대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봅니다. 848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오테크닉스 매수가 78,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77,500원입니다. 자, 대표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78,000원대인데 뭐 500원 차이네요. 네,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 하시고요. 10% 손절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은 특별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0%를 노리든 좀 중기적으로 20% 이상 노리든 그건 이제 이분의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특별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강력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수가 밀려서 혹은 이 종목이 악재가 나서 급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 그래서 손절 10%만 지켜주시면
그냥 홀딩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가 뭐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 10%를 지키시면서 지수 대비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962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한율과 컴퓨터를 17,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에 추가 매수 의견 주셔서 비중을 늘렸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오늘 16,0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자, 대표님 비중 추가해서 좀 평단가 낮추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올랐는데도 최근의 흐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이지 않는 중립입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는 상태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직전에 기록했던 신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던지세요. 뭐 장중이야 이탈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한 건 종가 기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그 오후 동시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시 20분. 그때 만약에, 신저가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종가에 매도하세요. 그게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중립 의견 주셨고 또 앞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7419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출판사 매수가 12,500원에 비중 30%입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일단 보유하신 시청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출판사 오늘 1,350원입니다. 대표님 12,000원대가 가장 올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아마 추가 매수하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30% 추가 매수하면 60%니까 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였는데 만약에 이분이 한 10%, 15%다. 그러면 저는 아마 추가라 그랬을 겁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2,500원이면 여기서 잡은 거예요. 네, 전형적인 고점 매수죠. 네, 추격 매수예요. 네, 전형적인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하세요. 버티면 오긴 와요. 네,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에 전업이라 그러면 일시적으로 추가했다가 평균 단가 낮아지니까 일부 이제 다시 매도해주고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정확하게 이분이 직장인인지 전업인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전업이다. 이건 내가 판단했다. 전문가가 추천했다. 왜냐? 아주 상세한 질문에 상세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너무 간단하게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전업 같으면 한번 추가해봐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문자 보내실 때 자신의 상황과 이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더욱더 용이합니다. 자, 전업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렸고 이 분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621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로치 시스템즈를 9,100원에 비중 20%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오늘 7,440원입니다. 일단 9,000원대이니까 지금에서 좀 추가 매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은요? 이분은 지금 현재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과정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9,100원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뭐 매수할만 합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정 주가를 현재 코스피 100, 코스닥 50 이렇게 150개 오픈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때는 막 한 500개, 뭐 1000개, 뭐 심하게 2000개 다 오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딱 닫아볼 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그널로 삼으세요. 제가 이 공개하는 종목 수가 많으면 이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확 줄여버리면 지금은 좀 조심해라 하지 말란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추가하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9,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뭐 그때 매수가격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셨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대로 평균가 대비로 10% 밀리면 손절하고 아니면 평균가에서 좀 일부 정리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도 전해드렸고 평균가 대비해서 10% 손절까지 대응 방법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바로 만나볼게요. 311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애청자입니다. 전망이 좋아 보여서 캠시스를 2,800원에 비중 50% 담았는데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캠시스는 바로 대표님께 전망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캠시스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잘 잡으셨고요. 비중이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유열을 막론하고 한 종목 비중이 50%인 거 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제가 과정향적인 매매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1, 20% 하다가 나중에 50%, 손질 많이 보면 100% 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한 종목에 50%, 심하게는 100% 이 매수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저는 경력이 길기 때문에 별의별 케이스를 다 봤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벌었던 거 한 방에 다 날려요. 까딱하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거래 정지되거나 갑자기 상폐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런 종목 걸리겠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종목 걸려서 갑자기 깡통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 종목 매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습관을 그렇게 들여다가 설명드리겠고요. 이 종목 뭐 특별히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일단 계속 홀딩해달라.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는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저녁도 정말 전략과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꾸며드렸는데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 시장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이 대표님, 정우영 대표님의 더욱더 심도 있는 내용 강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 자막으로 강연의 일정과 함께 참여 여부에 대한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관계상 더욱더 못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따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서울경제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9시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